이제 2차 전지를 보면은 어제도 정말 뉴스를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거는 다 캡처를 했고 네. 최근 2주간의 뉴스는 그냥 짤막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닥은 이제 3차 바닥이죠. 3차 바닥이 한 6월 1일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첫 번째 바닥, 4월 달에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말고는 4월 바닥 이탈한 종목이 없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이제 4월에 두 번째 바닥을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근데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이제 박스권 내부로 들어왔던 시점이 6월 1일인데 그때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였는데 100%로,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7.5%에서 21%까지 올린 게 6월 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쯤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PNT랑 리튬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더라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그때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이 옥시덴탈 페트롤링을 손잡고 리튬 관련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향후에 어떻게 할까?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사실 안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간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에다가 수사 리튬을 공급하겠다는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2차 전지가 탄력이 커졌죠. 정규장 개장 직후에는 뭐 양극재도 그 다음에 완성셀도 리튬도 플러스 2%, 3% 강보합권이었습니다. 근데 10시, 11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갖고 뭐 리튬 관련 종목들도 20% 갖고 대주전자 뒤로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삼성 SDI랑 뭐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도 한 플러스 3% 정도 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V에 이것도 어제 부각받은 뉴스인데 EV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사실 올해 2월, 3월부터도 알 수 있었습니다. EV9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2월 달이랑 3월 달에는 EV9이 약간 중저가 스포츠카, 약간 그 아반떼 N, 아이오닉 N 같은 그런 라인업인데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넣는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EV9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국내 실리콘 음극재를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이 K9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도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관련 종목들은 이 하이드로 리튬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평가 절차에 돌입했다는 뉴스 나왔고 리튬 플러스가 꾸준하게 뭐 정부나 삼성 SDI의 수산 리튬 제품을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은 저번 주 수요일부터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탄력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에 자신감이 들어있는 이유가 보통 제가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 탄력까지 나왔는데 요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하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공략을 해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어제 거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거의 4, 50개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 좋아하고요. 손절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상단에 띄워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수익 관점을 모아가는 종목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단이 뭐예요?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랑 제이오 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PNT는 대장이고 제가 하나기술이랑 CIS 말씀드리고 떠났는데 해당 종목들은 제가 그때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로 한 10%, 15%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는 제가 어제 탑픽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종가가 한 16,000원? 16,000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어제 종가가 19,15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쫓을 리튬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대형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스,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미래 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 대비 20%, 30%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매매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 가능한데 나는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까지 아니면 뭐 코스모 화학까지 조금 변동성이 덜 나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미래 나노텍이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는 아무리 손 팀장 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딱 묻지마 홀딩보다는 조금 매매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르면 팔자. 예, 본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하고 있기보다는 약간 지분이나 투자로 미래 가치 좀 땡겨오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아직까지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리튬 플러스가 정말 시제품도 갖다 주고 있고 뭐 정부나 뭐 이렇게 뭐 코스모 신소재랑 계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매매해 볼만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나노텍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거 우리 그 전문가분들은 가끔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제 어떤 그냥 뭐 착공, 네. 그다음에 뭐 시제품 생산, 뭐 시제품 납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적이 뭐 2분기, 3분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대. 그런 이유는 뭐 배터리 판매 단가나 뭐 리튬 가격.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죠.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가 뭐 7월 며칠이니까 1, 2주 전에 팔아야겠다. 근데 이런 투자 전략을 짰을 때 오차가 크게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막 테슬라가 밀렸다고 해서 막 크게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든가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나왔을 때는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준비한 탑픽은 제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 이제 CNT 도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도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 대주전자재로도 이렇게 김윤수 대표님 보여오고 계시네요. 저는 한 10만 원에 샀다가 12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뭐 매크로 변수 악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7% 상승하면서 오늘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좀 주가가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이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충전도 빨리 되고 효율도 좋지만 두 가지 단점이 비싸다랑 발열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팽창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CNT 도전재가 이 실리콘 음극재의 열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관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CNT 도전재 전문 기업이 제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낙수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4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가 안 나오는데 아마 어제 종가보다 살짝 높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보다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좀 높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은 그래도 한 단기 수익 관점 일주일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약간 2차 전지의 결을 좀 같이 하는 이것도 제가 진짜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멘트를 준비해 왔었는데 김윤수 대표님이랑 많이 겹칩니다. 뒤에 로또 준비해 왔는데 해봐요 일단. 예,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우리가 한번 왜냐면 들어볼게요. 제가 말을 더듬으면 저놈이 따라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청산 뉴스처럼 나오면은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 관련했을 땐 저는 보통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드라이빙을 잘 안 겁니다. 근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고 이게 많은 매매 잘하신 분들 보통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익 볼 때 가장 약간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턴어라운드. 그랬는데 지금 화학 종목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기대감이 있고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약 4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7년에 이 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클을 이제 태조 이방원 때 한번 겪어봤는데 화학 사이클은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면 제가 화학주를 되게 세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이클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매매 관점을 기대 수익률을 약 10에서 15%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 리포트가 4월 달에 나온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6월 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정말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 중에 이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롯데 계열사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어제 화학 섹터에 있는 종목들 10개 정도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종목 리포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종목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좀 주가 탄력이 이바지가 될 거지만 업황 리포트는 나왔지만 종목 리포트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내가 샀다가 실적 발표 시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금 미리 줄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탑픽은 효성 TNC랑 코롱 인더고 붙여드린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랑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뉴스가 그나마 롯데케미칼은 뉴스가 나왔죠. 네. 롯데케미칼은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고 자사주 매입했고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위치는 박스권 중단부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수입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학 섹터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하신 분들은 롯데케미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유화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한유화가 은근히 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변동성이 커서 그러죠. 오르면 쫙 올라서. 네, 저는 물론 재무 가치도 보지만 뉴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화학 종목인데 약간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든가 뭐 석유 쪽이 있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대한유화는 정말 화학 제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강세를 보인다든가 그러면 전기차가 강세를 보이면 타이어가 강세를 보이고 그럼 이제 타이어에 들어간 소재를 만드는 화학기업이 부각을 봐야 되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런 곁다리가 없고 정통 화학 쪽으로만 있고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학 섹터 강세를 받는다고 해서 대한유화가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고 근데 가는 날은 또 세가 가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이나 약간 조급하신 분들 손 팀장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가지라고 했다가 손 팀장이 얘기도 안 가냐고 매도를 했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는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솔루션은 근데 그 전에 일단 효성 TNC와 화학주에서 저 코롱 인더를 이제 탑픽으로 잡았잖아요. 네.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왜 효성 TNC를 탑픽으로 잡으셨는지 또 코롱 인더를 탑픽으로 잡으셨는지 이유. 네, 우선은 실적이 저는 보통 적자 기업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흑자 기업 권해드리고요. 화학 종목들을 10개에서 15개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흑자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다 적자입니다. 근데 뭐 그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뭐 1년, 2년 적자일 뿐이고 대기업인데 망할 리는 없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저는 적자 기업은 잘 권해드리지 않고 화학 기업 중에서 흑자 기업을 2가지를 정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지금 효성 T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깅스로 옛날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레깅스로 강한 실적 보여줬다가 화학 기업들이 이때 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견조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뭐 운동복이나 이런 화학 섬유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아시아 쪽에 증설을 통해서 실적 향상세가 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는 사실 화학 종목인데 간혹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코오롱 인더 수소차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제가 이 뉴스로 부각되면서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이 없는데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SFC로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에너지가 이제 천연가스고 두 번째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뭐 수소 관련 종목들 많이 있지만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화학이면서도 수소 관련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연간 실적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인더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종목들로 매매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절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위치 괜찮은, 이 롯데케미칼이 제 추천 중에서 탈락한 이유는 적자 기업이라서, 근데 절대 나쁜 기업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한유화도 뭐 탈락한 이유는 적자 기업이다, 근데 변동성 강하니까 약간 너프하게 나는 2주 이상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대한유화 말씀드리고요. 나는 지금 당장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효성 TNC랑 코오롱 인더 좀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로봇인데, 로봇 쳐보면은 뉴스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거를 정리를 하는 기준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섹터의 어떤 주가 움직임의 변화가 나온 뉴스를 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이제 트리거는 아진 엑스텍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는 게,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랑 의료 AI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셀바스 AI, 뭐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루닛, 뷰노, JLK,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을 딱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살짝 넘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위치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같은 위치예요. 로봇도 이 종목들 다 쳐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일주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아진 에스텍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먼저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평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던 거래 대금의 약 2~3배 정도가 실렸고, 약간 일간 변동성도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을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권해드리지 않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은 저는 2차 전지랑 화학에 매수할 비중의 절반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꼭 잡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 여기 LG전자, 제가 탑픽을 LG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 CEO가 어제 장 끝나고 거의 저녁 6시쯤에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는데, 먼저 삼성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삼성이 로봇 관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LG, 두산, 하나순인데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G 관련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산업형 로봇이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먼형 로봇이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은 이제 로봇 청소기인데, 이 AI를 가미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 변동성을 최근에 가장 크게 보여준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뭐 이렌시스랑 포스코 DX를 로봇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약간 설비주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아지네스텍보다 이렌시스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다 삼성 관련 종목입니다. 이렌시스랑 아지네스텍 둘 중에 먼저 하나가 움직이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는 아지네스텍이 먼저 움직이고 이렌시스가 뒤에 움직였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어제 개별 뉴스가 있더라고요. 탄소 중립 뉴스로 강세를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가 공장 증설을 했을 때 자동화 설비를 보통 포스코 DX가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대동이랑 양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로보티즈인데, 붙여드린 종목을 로보스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고, 로보티즈의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근데 로보스타는 약간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로봇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감속기죠. 이 감속기를 이제 로보티즈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속기 하면 보통 SPG랑 SBB테크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LG와의 본격화되어 있는 액추에이터 기업은 로보티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너무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적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막 어제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못합니다. 손 팀장님, 저는 손맛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수익 보는 게 장땡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에 공개된 재료 말고 약간 그 투자분들께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순환매 맞추고 낙수효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 높은 거. 그렇죠. 약간 기간 내 안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LG가 언론 플레이를 좀 할 것 같으니까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유의미한 모습 나오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혹시 그 적자 기업 중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언급을 했나요? 그거는 이제 동박 관련으로 그냥 살짝만. 그러니까 살짝만 적자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적자 기업이 아닌데 왜 적자 기업이라고 하냐 이런 의견들이 채팅창에 올라와서 근데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닌데 당기 순손실은 한 2분기 났더라고. 근데 6월 달은 이제 한 53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작년 연간 실적은 적자였고 저는 보통 단기 손실이나 그쪽을 그렇게 막 영업이익을 완전히 막 벽을 치진 않는데 둘 중 하나 적자 나오면 저는 보통 적자 기업이라 부르고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내 반대해서 입장에서의 적자 기업. 예, 뭐 저는 연간 실적 적다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자 그런 게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봐요 이런 거. 극도로 좋아하시면 안 보니까 뭐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뭐 싸우자는 건 아니고 그거 들고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거 적자 기업이 아닌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